2025년 임용화학, 무기화학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임용화학에서 A에는 12번만 무기화학 고체 부분이 나왔습니다. 고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지금 우리가 많이 봤던 입방 조밀사임 격자 형태가 나왔고요. 주어진 조건은 A는 2분의 3R이고 L은 2루트 3R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결정에서 한 개의 입방 단위 세포에 있는 X와 Y 이온의 입자수를 각각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X는 지금 이 정육면체 다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하나의 구가 온전히 들어있고 그게 4개 있으니까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게 8개가 있죠. 꼭지점은 8분의 1이죠. 8분의 1 곱하기 8개가 있고 더하기 요 면 위, 아래, 앞, 뒤, 왼쪽, 오른쪽 6개가 있습니다. 요 면은 반구죠. 그래서 반구가 있다. 모서리는 4분의 1이고 면은 반구죠. 2분의 1 곱하기 6개. 그럼 얘는 1이고 뒤에는 3이니까 얘도 4개입니다. 그래서 x 4개, y 4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입방 단위 세포 내에 있는 x와 x의 이온 간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r로 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사형을 좀 이용해 봅시다. 정사형을 이용해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앞에서 본다면 얘하고 얘는 지금 이 정사면체 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앞에 해당하는 길이하고 요 앞에 해당하는 길이가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같을 거니까 요 길이는 결국 요렇게 된 대각선은 결국 이 전체 대각선의 절반이 될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는 달라요. 요 앞하고 뒤의 길이는 다르지만 요거는 앞 뒤의 길이니까 전체의 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길이가 L이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게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 2루트 3R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2루트 3R. 근데 얘는 지금 전체의 절반이니까 L이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L이겠죠. 루트 2L인데 그거의 절반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L 대신에 R을 쓰니까 곱하기 2루트 3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루트 6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 제시하고 루트 6R 써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입방 단위 세포에서 X 이온이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전체 L 세제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4개, 아까 X는 4개 있다고 그랬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R은 X의 길이니까 X의 이용한 거리니까 RX라고 구분해 줄게요. 밑에 있는 거 L, 요 L은 아까 2 루트 3R이라 했죠. 2 루트 3R. 요 R하고 이 R은 다릅니다. 얘는 X니까. 그럼 이 R하고 이 R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안 쓴 힌트 여기 있네요. 2분의 3R. 이용간 거리라고 했으니까 RX하고 R하고 더한 게 2분의 3R이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1R이겠죠.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R 세제곱 대신에 얘를 지우려면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인 8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8분의 1 안 들어가고 계산하면 답이 틀려요. 그래서 RX를 R로 바꾸면 2분의 1R이니까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해주면 밑에 분모는 2세제곱 3세제곱 루트 3세제곱 3루트 3 그리고 R세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위에랑 위에는 16 3 그리고 8분의 1이 있겠네요. 그리고 파이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8하고 16하고 합치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8하고 합치니까 얘가 4가 될 거고 3은 내려오죠. 9, 4, 36 36 루트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6 루트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끝입니다. 요 8분의 1을 안 쓰면 9분의 2 파이가 나올 거야. 9 루트 3분의 2 파이가 나올 거야. 그럼 틀리고 요 8분의 1에서 RX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해줘야 됩니다. 36 루트 3 분의 파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5년 B형 2번인데요. 요걸 선정한 이유는 점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학 문제여도. 자, 요거는 맥머리나 솔로몬 보면은 많이 나왔던 그래프인데, 일단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A와 D에 해당하는 형태의 사이클로 헥세인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A는 뭐예요?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안정한 형태 의자형을 그리면 됩니다. A는 이렇게 의자형. 사이클로 헥세인이니까 이렇게 의자형으로 그려주고, 그래서 A 이렇게 쓰면 되고요. D는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보트형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는 여기 탄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줘도 되고 아니면 C라고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1점이겠죠. 그 다음에 A에 해당한 점군을 쓰시오. 얘의 점군 우리 D3D D3D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C3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소중하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D 점군이고 3개 그러니까 D3입니다. 밑에 거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본다면 C2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암기에서 하면 더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B8번 문제입니다. B8번 문제 무기화학의 지표표 보는 문제. 아까 점군이 나왔는데 이번에 지표표 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A와 B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보면은 A OH 지표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팔면체 구조 쓰면은 요렇게 생긴 요렇게 해서 삼각형이 밑에 있는 요 정팔면체 구조이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4개 뻗어나가고 밑에서 요렇게 뻗어나가는 요런 구조로 했을 때 무슨 축이 있냐 물어봤을 때 C2는 했어요. C4도 있고 C3가 있겠죠. C3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8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8, C3 나오게 됩니다. 외워놓으면 편하지만 몰라도 계산을 해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자연수로 떨어지려면 얘가 8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수는 될 수 없으니까요. 8C3. 그 다음에 B는 C4를 돌렸을 때 1하고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아니면 여기 1이 지금 개수를 해보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마이너스 1이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개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왜냐면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요.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합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C4를 돌려봐도 알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와 A는 8C3,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CrCO6에서 CO 신축 진동에 해당하는 6개에 해당하는 가약 표현을 각 대칭정에 해당하는 순서대로 지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표를 쓰라고 해서 여기 밑에다 그냥 바로 쓸게요. 이렇게 실제 답안지 이렇게 쓴 다음에 써야겠죠? 답안지에 가약 표현 쓰고 CO 이렇게 쓰겠습니다. CO 쓰면은 첫 번째 가만히 있을 때 6개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C3를 돌리건 C2를 돌리건 2개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60%를 돌리면은 중앙에 있는 2개가 살아있을 거고요. 얘도 둘. C4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I 뒤집거나 S 하면 다 당연히 0이겠죠. 그 다음에 거울로 하면은 그 거울면을 포함하고 있는 거. 시그마 H는 4개가 될 거고요. 시그마 D는 2개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있을 때 시그마 H는 요렇게 통과하는 면이니까 위, 아래 그리고 요거 2개고 D는 요렇게 통과하니까 위, 아래 그래서 2개. 얘는 4개가 될 겁니다. 거울면. 이 중에 하나를 몰라도 계산하면 되니까 뭐가 안 나오는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S하고 I는 0인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6, 0, 0, 2, 2, 0, 0, 0, 4, 2 이렇게 쓰면은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CO 신축 진동 흡수들을 이용해서 B와 D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각각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보면 A, B, C, D가 있죠. A, B, C, D가 이렇게 있죠. 심지어 순서도 알려줬어요. 순서는 스티브 그만 페코니구나 해가지고
22, 23 망간이 없고 근데 망간이 없고 바로 폐. 그래서 2, 3, 4, 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신축진동이 가장 큰 거를 보면은 파이 역결합을 따져야겠죠. 파이 역결합을 따졌을 때 이 신축진동이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는 당연히 티타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나듐, 그 다음에 크로뮴, 그 다음에 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진동이 제일 큰 거, 신축진동 기본대가 제일 큰 거는 A가 얘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D가 됩니다. 그리고 B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뮴이 B, 티타늄이 D, 이렇게 B하고 D를 찾아주면 된다 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신축진동이 큰 게 더 원자번호 작은 거라는 거, 원자번호 큰 거라는 거 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역결합이 크면 클수록 티타늄이 파이 역결합이 더 크니까 신축진동 CO는 얘가 철이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파이 역결합과 반대니까요. 마지막 문제 2025년 B9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소관호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 제일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암기를 하고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찾아보니까 2021년도 B형 9번이랑 상당히 유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2021년도 B형 9번 문제를 풀고 만약에 다시 푼다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냐? 첫 번째, Y에 해당하는 금속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X, Y, Z에 의한 금속을 찾아 써야지 X에 대한 자유의 바닥한테 항기호를 쓸 거고요. Z에 관련한 B, 라카인자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냐? 일단 삼가이온이라는 게 중요해요. 삼가이온. 삼가이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바나듐 삼가이온, 그리고 크로뮴 삼가이온, 그리고 철 삼가이온, 그리고 니켈 삼가이온이 있는데요. 삼가이온은 3개를 빼줘야 되니까 D 전자수를 계산해보면 얘는 23이라는 걸 이미 줬네. D 전자수를 계산해보면 얘는 D, 2, 3, 그리고 그만 패 5, 6이니까 하나 더 빼서 그다음 7 이렇게 되겠죠. 2, 3, 5, 7 순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 5개일 때는 위에 올라가는 거 아래에 올라가는 거 똑같잖아요. 결정량 에너지 할 때.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채워질 때는 그죠? 0.4 3개 1.2랑 위에 0.6 2개 1.2가 똑같아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X는 F2인 걸 찾아낼 수 있어요. 3 플러스는 생략할게요. FE 3 플러스니까 Y는 이제 뭐냐라고 봤는데 Y는 변동이 있으니까 바나듐, 크로뮴, 니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할 수 있는 게 5560에서 5740을 빼봅시다. 빼보면은 180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180이 나오면 225에 대해서 180은 1이 안 되잖아. 그러면 대충 델타 제로를 기록했을 때 한 0.8 델타 제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것들 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가 2개 채워지면 0.8 델타 제로고 3개면 1.2잖아요. 0.8 델타 제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225에 0.1이면 44를 빼줘야 되니까 대충 0.8 델타 제로가 된다. 그래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니켈도 보면 5개가 채워진 상태에서 2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0.8 델타제로. 그래서 크로뮴이 아닌 건 아는데 바나듐하고 니켈 중에 뭘까라는 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썼을 건데 어떻게 하냐? 바로 요 값을 보면 되죠. 값. 델타 H 값. 델타 H 값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 그래프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D전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내려갑니다. 절대값이. 그 말은 지금 Y를 봤을 때 얘가 5560이고 얘가 5646이니까 Y는 더 많이 감소가 덜 된 거죠. 5560이니까. 그러니까 더 전 거란 얘기예요. 전 거. 그러니까 니켈보다는 바나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바나듐입니다. 다시
내려갈 때 얘가 마이너스 5560이 여기 될 거고 더 낫죠? 마이너스 5646이니까 요 순서대로 했을 때 여기가 앞에 있는 거 바나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철이 결정장 갈라짐을 고려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똑같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이게 두 개 빼면 0이니까 똑같다고 했고 그리고 그 앞에가 니켈 해서 얘는 5560이니까 바나듐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어렵죠 여기도. 자, 항기호는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항기호 X의 항기호니까 아까 5개 채워졌다고 했죠. 5개 채워졌으니까 홀전자가 5개죠. 홀전자가 5개니까 2s 플러스 1에 s는 2분의 5 대입하면은 6이 되고요 스핀. 그 다음에 l은 0이죠.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6 하고 S 이렇게 쓰면 되겠죠. L이 1이면 뭐 P, L이면 D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6S 요거는 쉽게 했을 겁니다. 앞에 거를 못했어도 같다는 거는 유일하게 철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 라카인자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일단 먼저 지울게요. 라카인자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A가 포함된 걸로 쓰라고 했습니다. A가 뭐냐라고 봤을 때 A는 1kJ per 몰을 그냥 써놓은 거니까 계산하기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일단 우리가 라카인자 계산할 때 쓰는 식이 있죠. 요 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5 라카인자는 어떻게 돼? 카이저 3 더하기 카이저 2 빼기 3 카이저 1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카이저 3가 462A라는 걸 주어졌어요. 462A. 그 다음에 카이저 2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많이 했죠. 요렇게 올라가 얘가 카이저 2고 요렇게 올라가는 게 카이저 1이었죠. 그래서 카이저 1은 델타 제로, 카이저 2는 1.8 델타 제로였죠. 그래서 얘는 델타 제로, 얘는 카이저 2가 얘가 1.8 델타 제로고 얘가 3 델타 제로네요. 그죠? 3 델타 제로. 델타 제로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 델타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1.2 델타 제로입니다. 이랬을 때 델타 제로는 여기 있네요. Z의 델타 제로는 210입니다. 그럼 210이니까 210 그리고 0.1이면 21, 42를 더해야겠네요. 252 kJ per 몰이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252A를 빼는 겁니다. 계산입니다. 그래서 252를 빼면 210A가 나오네요. 210A. 그게 15B죠. 그죠? 15P. 그 다음에 210을 15로 나누면 14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B는 14A다. 이렇게. 수학 계산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1.8에서 3 델타 제로 하는 것도 뭐 간단하지만 수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델타 제로에다가 210을 넣어가지고 210에 1.2니까 42 더해서 250이 만드는 것도 수학적 계산이고 거기서 두 개 빼서 210A인데 그 210을 다시 10으로 나누는 것도 수학적이죠. 그래서 이건 수학 실수만 안 하면은 할 수 있는 문제. 실제로 2021년에서도 계산이 나왔었죠. 그래서 14A 쓰고 단위를 써야죠. 단위. 센티미터니까 14A per 센티미터 이렇게 쓰고 라카인자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